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야구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네, 야놀자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야구가 그냥 경기 보는 거, 이걸 넘어서 어떻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그 2024년에 KBO 리그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흥행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그쵸. 연간 1,000만 명의 발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야구 도시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엄청난 인구 이동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사 임무는 이겁니다. 이 거대한 팬들의 움직임? 이 흐름이 과연 한국 관광의 오랜 고민거리죠. 그 수도권 쏠림 현상, 또 지역 수요 부족 문제, 이걸 푸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네, 그 가능성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핵심만 딱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 스포츠 관광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 할 것 같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네,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직접 스키를 타거나 골프 치는 것처럼 참여하는 참여형이 있고요. 또 올림픽이나 프로 경기처럼 어떤 이벤트를 보러 가는 거, 이게 이제 행사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경기장이라던가 유명 선수를 기리는 곳을 찾아가는 노스텔지아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여형, 행사형, 노스텔지어형. 그럼 프로야구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지적인데요. 프로야구는 사실 행사형이면서 동시에 노스텔지아형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다요. 네. 경기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행사잖아요. 근데 동시에 구단 역사나 레전드 선수, 오래된 구장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는 되게 특별한 감정, 노스탈지아를 자극하거든요. 이미 미국 메이저리거나 일본 프로야구의 MPB 보면 스테디엄 투어라든지 구단 박물관, 아니면 경기랑 숙소, 교통까지 묶은 패키지 상품, 이런 걸로 관광객들을 엄청 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KBO, 한국 프로야구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바로 KBO 리그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KBO 팀들은 서울, 인천, 수원 같은 수도권에도 있지만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창원까지, 그러니까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의 팀들이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전국적이죠. 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분산된 관광 자산인 셈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1,000만 관중 동원력, 이게 딱 합쳐지면요, 이 많은 팬들을 그냥 경기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면서 돈을 쓰는 체류형 관광객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와, 관람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네. 실제로 연구를 봐도요, 이벤트가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릴수록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머물고 소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나와요. 숫자로 보면 KBO의 힘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연간 경기 수가 무려 720회나 되고요. 720회요? 와. 네, 경기당 평균 관중도 15,000명이 넘고 팬 한 명이 시즌 동안 평균 15번 정도 야구장을 찾는다고 해요. 15번이요? 정말 열성적이네요.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한 5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니까요. 이게 국내 다른 프로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랑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단순히 경기가 많다는 걸 넘어서 팬들이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움직일 준비, 또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 관광, 이 정책 방향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프로야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진짜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KBO 리그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그러니까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고용 창출, 이런 걸 다 합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분석됐어요. 1조 원이요? 와. 근데 이게 경기장 주변 상권으로 가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KB 국민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진짜 놀라운데요. 2025년에 야구 경기가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 야구장 근처 상권 매출이 경기가 없는 날보다 평균 90%나 급증했어요. 90%요? 2배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3년 전인 2022년하고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수치예요.
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효과가 더 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주변 상권은요, 3년 전보다 매출이 무려 46%나 늘어서 전국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야, 대전이요. 네. 최근에 한화이글스 성적도 좋고 팬덤도 엄청 커졌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로 이어진 거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효과가 크긴 한데 이게 모든 가게에 다 골고루 돌아가는 건 또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소위 파급 효과의 불균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팬들의 발길이 아무래도 번기장이나 그 주변의 특정 편의시설 아니면 뭐 아주 유명한 맛집 이런 데만 딱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동선이 좀 뻔해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 외 다른 가게들은 사실 야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큰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가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사람들의 발길을 어떻게 지역 상권 전체로 좀 퍼뜨릴 수 있을까? 이런 연계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연계 전략? 네. 여기서 이제 지역 상권하고 구단 그리고 지자체가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DMO, 그러니까 지역 관광 전담 조직의 역할도 중요해지고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원정 팬들은 야구장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좀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수도권 팬 5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경기 전에 뭘 하는지 물어봤더니 팬들 대부분이 이미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가장 많은 건 역시 간식이나 식사를 사는 거 76%, 그리고 지역 맛집이나 예쁜 카페 찾아가는 거 60%, 이게 제일 많았고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람은 1.6%밖에 안 됐어요. 와, 거의 다 뭔가를 했네요. 네, 근처 명소를 잠깐 들르거나 지역 특산품을 사는 15.6% 팬들도 꽤 있었고요. 물론 뭐 유니폼 같은 굿즈 사는 분들 38.4%도 당연히 많았죠. 이야,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었군요. 그럼 경기가 딱 끝난 다음에는요? 보통 바로 집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에도 활동이 이어지더라고요. 맛집이나 카페 탐방 46%, 그리고 주점 방문 40.6%, 이 비율이 꽤 높게 나왔어요. 야간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오,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군요. 네, 특히 그 관광 인프라가 좀 잘 돼 있는 부산, 주점 52%, 맛집 카페 53%, 하고 창원, 주점 47%, 명소 방문 28%에서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그냥 숙소나 집으로 바로 갔다는 응답은 평균 한 20% 내외, 생각보다 낮았어요. 근데 아까 대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대전은 좀 달랐다고요? 네, 맞아요. 대전은 수도권에서 가깝잖아요. 서울에서 한 170km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비율 34%,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뭐 KTX 같은 걸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짧게 머물다 가는 그런 패턴을 보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역시 숙박을 하느냐 마느냐는 거리랑 정말 관계가 깊겠네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전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경기 보고 나서 숙박하는 비율이 50% 정도였는데요. 서울에서 한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들, 예를 들면 부산, 광주, 창원, 이쪽으로 가면 숙박 비율이 65% 이상으로 확 뛰어올라요. 65% 이상이요? 네, 특히 제일 먼 부산, 서울에서 거의 400km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무려 86.8%의 팬들이 숙박을 했습니다. 86.8%요? 와, 거의 뭐 대부분이네요. 이걸 혹시 거리 임계점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 용어를 쓸 수 있겠네요. 특정 거리 이상이 되면 원정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자연스럽게 숙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실제 관광 활동도 많이 했나요?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나는 경기만 딱 보고 왔다. 그러니까 관광은 아예 안 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평균 22.4%에 불과했어요. 그럼 나머지 80% 가까이는 관광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다수의 원정 팬들이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지역의 명소나 뭐 다른 즐길 거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2곳 이상 방문한 비율이 67%나 됐고요. 창원도 52%에 달했어요. 야구 보러 간 김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 탐방까지 하는 거죠. 이야, 부산이랑 창원이 높군요. 네, 대구도 여러 곳 방문하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요. 원정 팬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DIY 스포츠 관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들 야구 관람이란 지역 탐방을 엮어서 즐기고 있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도시별로 확실히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창원은 숙박도 많이 하고 관광이나 야간 활동도 활발한 딱 전형적인 체류용 관광 모델을 보여줬고요. 대구도 좀 비슷하면서 특히 밤에 활동하는 게 두드러졌죠. 반면에 대전은 당일치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기 전으로 맛있는 거 먹고 소비하는 경향이 강했고, 광주는 맛집이나 주점 방문은 활발했지만 상대적으로 관광 활동은 좀 덜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야구 관람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네, 분명하지만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은 얼마나 편한지, 또 그 도시 자체에 얼마나 매력적인 관광거리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팬들이 이미 알아서들 지역에서 돌 쓰고 머물고 또 관광까지 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좋은 흐름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시스템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 성공 사례 같은 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에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구장의 명소화. 입니다. 구장을 명소로 만든다고요? 그냥 야구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맞습니다. 1년에 뭐 한 70번 남짓 경기만 열리는 그런 스포츠 시설. 이걸 넘어서요. 365일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복합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스타디움 투어나 박물관, 기념공원 이런 걸 항상 열어놔요. 심지어 생일 파티나 프로포즈 같은 맞춤형 이벤트 상품까지 팔아요. 와, 프로포즈까지요? 네, 구장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일본 사례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경기장 안에 놀이기구도 있고 호텔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일본 라쿠텐 모바일 파크는 아예 경기장 안에 관람차랑 회전목마가 있는 작은 테마파크, 스마일 글리코 파크를 만들었고요. 또 홋카이도 니포넨 파이터즈의 에스콘 필드라는 곳은요. 경기장 안에 호텔, 타워 11을 지었어요. 그래서 객실이나 온천, 사우나에서도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해놨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전에 새로 짓는 구장은 비시즌에는 대형 공연장으로 쓴다는 계획이고요. 부산 사직구장도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 짓는 걸 추진 중이에요. 이제 경기장을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문화 관광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까요? 아까 팬들이 DIY 스포츠 관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통합관광 패키지 개방이죠. 통합관광 패키지요? 네, 야구 경기 티켓이랑 교통편, 숙소,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관광 컨텐츠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딱 묶어서 편리하고 매력적인 여행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팬들이 알아서 하던 걸 공식 상품으로 만들어서 편의성을 높여주고 또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필요하겠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게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메리너스 베케이션스라는 이름으로 아예 원정 도시 3박 4일 패키지를 직접 운영해요. 구단이 직접요. 네, 경기 관람은 기본이고 구단 관계자랑 식사도 하고 현지 액티비티 즐기고 호텔까지 다 포함해서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여러 도시에 대한 원정 팬 투어 패키지를 운영하고요. 호텔하고의 협력도 아주 활발한데요. 보스턴의 어떤 호텔은 레드삭스 경기 티켓에다가 VIP 투어, 사인볼까지 묶어서 팔고요. 샌디에고 옴니 호텔은 파드리스 구장이랑 호텔이 바로 연결되는 스카이브리지까지 갖춘 패키지를 내놨죠. 와,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그리고 일본 도쿄돔 호텔에는 아예 요미우리 자이언츠 테마로 꾸민 방이 있고요. 요코하마 베이 쉐라톤 호텔은 DNA 베이스타즈 컨셉트룸에다가 선수 목소리로 모닝콜까지 해주는 이런 진짜 팬심을 자극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할 것 같고 또 지역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장도 멋지게 만들고 패키지 상품도 잘 만들려면 뭔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전략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생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공생의 파트너십이요? 네. 즉 프로야구 구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DMO가 서로 아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관계.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 구단이랑 지자체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주는 I love NY baseball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양키스랑 매치 구장을 뉴욕 관광의 혁신 자산으로 막 홍보하거든요. 필라델피아 관광청은 런던에서 MLB 경기가 열렸을 때 이걸 도시 마케팅 기회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일본 정부 JNTO는 아예 NPB랑 손잡고 대만에서 비지트 자펜데이 이런 행사를 열면서 야구를 통해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도 했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군요. 네. 지역 차원에서도요. 히로시마 현하고 카프 구단이 같이 카프 성지 순례 코스 같은 걸 개발해서 운영하고요. 지바 롯데마린즈는 올포 치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홈 경기를 그냥 지바현 특산품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구단이랑 지자체가 정말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거죠.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다면서요. 광주시의 야구광 트립이라던가 네, 창월시랑 NC 다이노스가 협력해서 투어 패스랑 티켓 묶어 파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내국인 중심이고 또 협력의 깊이나 지속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를 그냥 뭐 경기장 빌려주고 빌려 쓰는 그런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치를 함께 높여가는 파트너로 딱 인식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국내 원정 팬들을 통해서 지역 관광을 어떻게 살릴까 이 가능성을 봤는데요.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예상치 못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KBO 리그만의 아주 독특한 응원 문화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K컬처의 새로운 아이콘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KBO 응원 문화요? 아, 그 특유의 막 열정적인 떼창이랑 율동, 그거 말씀이시죠? 이게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MLB는 주로 경기 자체에 좀 집중하는 편이고 일본 NPB는 특정 서포터 그룹 중심으로 응원하잖아요. 근데 KBO는 응원단장의 리드에 맞춰서 팬 전체가 정말 하나가 돼서 경기 내내 노래하고 춤추고 뭐랄까 거대한 축제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정말 독특하죠. 네, 이런 참여형 응원 문화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직접 한번 경험해 보려고 야구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 데이터를 보면요. 2024년 3분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스포츠 관람 상품을 이용한 게 작년 4분기보다 무려 14배 이상, 정확히 1329%나 폭증했대요. 1300%요? 14배요? 와, 이건 뭐 폭발적이네요, 정말. 네, 이 엄청난 가능성을 한국관광공사가 딱 알아보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에 서울 연고팀인 키움 히어로즈랑 손을 잡고 K야구 응원문화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 KTO가 직접 나섰군요. 네, KBO 경기 관람이 포함된 방한 여행 상품이 공식적으로 기획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실제로 대만 고등학생 104명이 고척돔에 와서 K야구 응원 문화를 체험하고 엄청 좋아했다는 성공 사례도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KBO 리그가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관광의 매력을 더하는 아주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인정한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꼭 서울팀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비수도권 지역에게도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서울 구단 중심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있지만요. K야구 관광의 매력이 더 널리 알려지면 외국인 팬들은 각 구단만이 가진 그 고유한 응원 문화나 스토리를 찾아서 기꺼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사직구장 하면 딱 떠오르는 부산 갈매기 떼창이 있잖아요. 그걸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그 열정적인 응원 현장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비수도권 지자체하고 구단들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KTO나 여행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K야구 지역 관광 패키지 이런 걸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또 홍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수도권 넘어 다양한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 모든 가능성을 진짜 현실로 만들려면 프로야구 구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DMO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 제언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보고서는 각 주체에게 아주 명확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구단에게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첫째는 구단 스스로를 그냥 스포츠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인식하고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경기장을 365일 팬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해요. 뭐 스타디움 투어를 활성화한다거나 구단 박물관을 더 매력적으로 꾸민다거나 비시즌 기간에 콘서트나 다른 이벤트를 유치한다거나 F&B, 그러니까 식음료 시설을 좀 더 고급화한다거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죠. 네, 구단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군요. 또 다른 건요? 둘째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하이퍼로컬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이퍼로컬이요? 네, 아주 밀접한 지역 기반의 파트너십이죠. 수원 KT 위즈의 위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구장 주변의 맛집, 카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경기 티켓하고 연계된 할인 혜택을 주거나 특별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 상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팬들한테는 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한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아까 지적했던 그 파급 효과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단이 먼저 이렇게 나서야 하는군요. 그럼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관광 전담 조직 DMO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자체와 DMO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제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단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해요. 구단을 그냥 경기장 빌려 쓰는 임차인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투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최근에 NC 다이노스랑 창원시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구단, 지자체, DMO, 지역 상인대표 같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비전 아래 함께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파트너로서의 인식 전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팬들 행동 패턴 분석에서 봤잖아요. 도시별로 위치나 교통 여건, 특히 그 거리 임계점에 따라서 팬들이 머무는 양상이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당일치기 방문 비중이 높은 대전 같은 도시는 뭐 야간 관광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숙박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떻게든 체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부산이나 창원처럼 이미 체류형 왕복 모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은 뭐 2박 3일 이상의 좀 더 긴 체류를 유도하는 심화된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도시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전략. 마지막 제언은 뭔가요? 마지막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K-응원 문화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KTO가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니 이걸 참고해서 각 지역 DMO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지역 구단하고 여행사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응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상품, 이런 걸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용 상품이요? 네.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그들의 발길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국가 전체의 관광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의 핵심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팬들의 이동과 소비, 숙박과 관광 경험, 심지어 그 도시에 대한 기억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하고 복합적인 관광 자원이라는 사실. 특히 그 1000만 관중 시대가 열렸다는 건 이 엄청난 잠재력이 이제 막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경기장 자체를 아주 매력적인 컨텐츠 허브로 만들고 팬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의 체류와 소비로 연결시키는 매력적인 패키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단과 지자체가 서로를 정말 든든한 파트너로 여기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전략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구단은 팬 경험 확장의 주체로서 지자체와 DMO는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프로야구는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구는 분명 지역을 살리는 아주 흥미로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야구 말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기꺼이 머물게 만들 만한 또 다른 일상 속의 매력적인 컨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야구의 잠재력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전략을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석들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